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늦어진 이유는 소유욕 때문이다.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시작된다. 물론 현실적인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쉽게 공유하지 못한다. 내 기술은 내가 독점한다. 나만이 최고다. 내가 미래를 이끈다. 이런 생각이 정보 공유를 늦추고 막는다. 그러나 모두가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각자가 소유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데이터는 분산되고 모아지지 않는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69페이지였습니다. 아직 블록체인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3차 산업혁명 끝자락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 불가항력을 만나기 전에는 가진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시점이 되어야 내려놓는다. 소유에 대한 이기심은 결국 시간 속에서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으면 도태된다. 소유가 공유로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은 본격화된다.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 사회를 만든다. 많은 것들이 공유된다. 자동차도 공유된다. 소유가 공유로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은 본격화된다.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 사회를 만든다. 많은 것들이 공유된다. 자동차도 공유된다. 자동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자율주행차가 활기를 치고 다녀도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 모든 것이 공유되는 시대가 온다. 기술 발전도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이 기계가 해주는 시대가 온다.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로봇은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다.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온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기계가 해주는 시대가 온다.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로봇은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이다.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온다. 블록체인 기술의 철학과 미래.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과거 인간의 삶은 권력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많은 억압을 받았다. 소수는 행복하다. 대중은 행복한 척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을 찾고야 말겠다는 강한 소망이 블록체인을 만들어냈다. 중앙화를 탈중앙화로 바꾸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꿈꾸지 못한 세상이 온다. 권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기득권층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중 봉기와 같다. 소수가 사회를 이끌고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인류는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 나섰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을 번지고 지구촌 전체에 번지게 될 것이다.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70페이지였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에 감춰진 진정한 철학이요 비전이다. 소수 지배층이 봤을 때 무서운 일이다. 이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런데 쉽게 막을 수가 없다. 세상이 블록체인을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혁명이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충격의 시점을 늦추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다.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블록체인이 4차 산업을 이끌기를 바라는 소망은 인간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조금 더 편리한 세상, 기계가 좀 더 똑똑한 세상이 오는 것이다. 이런 시대를 블록체인 기술이 이끈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인류 미래를 그려갈 인간의 철학이 담겼다. 따뜻함이 담겼다. 사랑이 담겼다.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블록체인이 세상에 온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된다. 3차, 4차, 5차 산무질과 행복이 커지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1%가 앞서고 99%는 따라가는 시대는 블록체인이 끝낸다. 미래 앞에선 우리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면 된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점이다. 혁명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미리 준비할 때 가치가 크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71페이지였습니다. 03 환전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한다. 돈은 약속이고 제도이다. 서랍장을 열었다. 동그란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둥근 모양 톱니바퀴 모양 크기도 다양하다. 그림도 있다. 얼굴도 있다. 알지 못하는 숫자와 무늬도 있다. 은으로 만들어졌다. 은이 아닌 재질도 있다. 이게 다 뭐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하다. 이것들이 뭘까? 생각해 본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이내 돈이라는 것을 안다. 은화다. 은으로 만든 돈이다. 돈이다. 은으로 만든 돈, 동전이다. 내 서랍에 갇혀있는 돈들은 어디서 내 서랍으로 이주해왔을까? 생각해 본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서랍에 외국 동전 하나쯤 갖고 있다. 없다면 알뜰족이다. 알뜰하게 써도 현금을 쓰면 거스름돈을 받았기에 꼭 동전이 생긴다. 잔돈이기에 가치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도 동전 대신 종이돈으로 결제를 하고 잔돈은 아무데나 넣어둔다. 동전은 나도 모르게 포로가 되어 집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모든 동전이 서랍에 제법 쌓인다. 7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이렇게 생긴 동전은 사용처가 없다. 입국할 때 동전에서도 동전은 환전이 안 된다. 요령이 생긴 사람들은 동전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며 알뜰살뜰 쓰거나 면세점에 들리는 등의 방법을 쓰지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여행에서 돌아와 주머니를 털면 동전이 수북이 나온다. 여기저기 가방에서도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이 돈들은 언제 떠날까? 생각해보니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아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은돈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저들은 가둔 것은 내가 아니라 돈을 만든 제도다. 저렇게 버린다 해도 죄가 없다. 인간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돈이다. 인간은 노동을 줄여주었다. 노동은 줄이고 편리함을 더했다. 물물 교환에서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추구한 것이 돈의 진화, 화폐의 진화이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진 돈. 인간은 노동을 줄여주었다. 노동을 줄이고 편리함을 더했다. 물물 교환에서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추구한 것은 돈의 진화, 화폐의 진화다. 화폐의 진화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화폐의 진화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발상인가. 그렇게 화폐의 역사를 시작되고 발전해 왔다. 화폐는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신뢰하지 못하면 화폐로 인정받지도 사용하지도 못한다. 화폐도 힘이 작용한다. 힘이 있어야 화폐를 발행한다. 힘이 있는 자기가 발행해야 믿고 사용한다. 국가가 생겨나면서 국가마다 화폐를 발행했다. 힘이 있는 국가가 힘이 없는 국가보다 신뢰도가 높다. 국가가 망하면 화폐도 휴지가 되기 때문이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73페이지였습니다. 환전의 불편함과 화폐 통합. 한 기사에 따르면 해외여행 후에는 기념품보다 외국 동전을 더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한다. 이 소액 외화를 소비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애매하게 된다. 한국에서 소액 외화를 환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전할 수 있더라도 50%를 수수료를 떼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의 가정마다 있는 소액 외화를 합치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잔돈만 문제가 아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꼭 챙기는 것이 있다. 여행지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한다. 요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행 중에 현금 결제가 필요할 때도 있기에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 현금으로 바꿀 때 환율이 적용되어 교환된다. 돈이 달라진 엔화인지 위안화인지 따라서 환율 적용이 다르다. 우리나라 돈은 달러나 위안화, 엔화 등으로 외화로 환전할 때 은행들은 저마다 다른 환전 수수료를 적용한다. 여행을 가자면 환전은 반드시 해야 한다. 여행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전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한다. 은행들은 외화를 들여와 수수료를 얻어 얹어 여행객들에게 판매하면 된다. 물건을 사다가 이익을 남기는 장사와 다를 게 없다. 은행들은 외화를 들여와 수수료를 얹어 여행객들에게 판매하면 된다. 물건을 사다가 이익을 남기는 장사와 다를 게 없다. 여행객들은 돈으로 바꾸는데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은 무조건 이익이 남는다. 여행객은 돈을 돈으로 바꾸는데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은 무조건 이익이 남는다. 상하는 물건도 아니고 재고도 없다.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 하나의 화폐를 전 세계가 사용하면 이런 불합리함은 없어진다. 여행객이 이유 없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그런 화폐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74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남은 돈을 다시 한국 돈으로 바꿔야 한다. 환율을 적용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꿔서 여행하고 한국에서 다시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면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손실이 나는 구조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규칙이기 때문이다. 비용을 주고 돈으로 돈을 산다.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광경이다. 지구인들은 늘 해온 일이라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외계인이 이 광경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 지구촌이다. 하나의 화폐를 써도 된다. 왜 안 되겠는가? 외국은 거리상 좀 멀 뿐이다. 부산과 서울이 확대되었을 뿐이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세상에 어떤 종류가 많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미국에 가는 데 10분 걸리는 세상이 온다면 화폐 종류가 왜 달라야 하는가? 하나로도 충분하다. 미래의 단일화폐, 암호화폐의 역할. 지금의 화폐 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제는 한 단계를 도약하고 진화할 때가 되었다. 화폐는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바로 비트코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기득권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다. 힘있는 국가일수록 두고만 보지 않으려고 한다. 당장 현실화하면 미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이다. 이제는 한 단계. 지금의 화폐는 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기득권은 반발. 만만치 않다.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하고 진화할 때가 되었다. 화폐는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무역한다. 세계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무역한다. 단일화폐로 통일인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는 일이다. 제2장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가 왔다. 75페이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기축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흐름을 부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면 누축이라도 해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 암호화폐가 기축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대비해야 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암호화폐를 전면에 두고 싶어 한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가 그렇다. 최종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축 암호화폐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국가가 아닌 민간이 만든 암호화폐가 기축 통화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 이유는 유통 과정 때문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분명한 것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그런 화폐는 결국 이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폐는 결국 이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암호화폐에다 천년 대계를 준비하는 일이다. 암호화폐로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뀔 수도 있다. 국가의 행포에 더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이다. 사토시가 비트코인으로 훅 치고 들어온 것이다. 기득권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처음에는 애써 예면했다. 그러나 점점 확산세가 커지고 역세권, 확산세권 가 커지고 잠시 꺼지는 듯 주춤하더니 다시 거세게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다. 전 세계가 비트코인 불바다가 되고 있다. 쉽게 꺼질 기세가 아니다. 예민한 것으로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무관심 규제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 해외도 협박도 안 된다.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위협적이다. 받아들이기엔 이롭한 분위기다. 받아들이더라도 서서히 충격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아직은 뾰족한 수가 없다. 하지만 급하다. 아직은 결제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기에 대비할 시간이 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결제 시스템은 이미 많이 준비되고 있다. 76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완성되는 날 금방 훅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갈까? 뒤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얼마를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놀라운 가격이 된다. 한 번에 여러 국가를 여행해야 하는 세계 여행을 갈 때 다양한 국가와 화폐를 보유하고 가야 한다. 이 얼마나 불편한가. 암호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는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오면 환전의 불편함은 없어진다.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비트코인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비트코인과 수많은 암호화폐가 전 세계 단일화폐 사용을 위해 서막의 깃발을 올렸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비트코인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은 시작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사용이 된다면 여행 갈 때마다 환전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멀지 않았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암호화폐가 많이 퍼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암호화폐를 전 세계인들이 알고 보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77페이지였습니다. 4. 비트코인은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채굴의 시작과 초기 인쇄 2017년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할 때의 일이다.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대형 암호화폐 채굴장이었다. 당시 채굴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대시, 라이트, 모네로, 시아코 등 다양한 코인을 채굴하고 있었다. 고객의 채굴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조였다. 관리비를 받고 암호화폐를 채굴해 줬다. 채굴된 코인은 실시간으로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전송 시스템이다.
당시 고객들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회사 대표이사, 일반인 등 아주 다양했다. 2017년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할 때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 대시, 라이트, 모네로, 시아코인 등 다양한 코인을 채굴하고 있었다. 고객의 채굴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조였다. 관리비를 받고 암호화폐를 채굴해줬다. 채굴된 코인은 실시간으로 고객이 이용하는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었다. 당시 고객들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회사 대표이사, 일반인 등 아주 다양했다. 전반적으로 의식이 깨어있는 지식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정보를 빨리 받아들인 탓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깨어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정보를 빨리 받아들인 탓일 것이다. 당시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이 단체로 채굴장 견학을 왔다. 생전 처음 채굴장을 본다며 모두 신기했다. 기념 촬영도 하고 채굴장은 운영 원리와 암호화폐 구조를 설명해 드렸다. 당시 나 역시 깊은 내용을 알지 못했었다. 78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암호화폐에 관한 깊은 연구가 되지 않는 시기였다. 나 말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돈이 된다는 인식의 채굴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암호화폐 세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갔던 시기다. 한 번은 교수 두 분이 암호화폐를 채굴하겠다고 채굴장을 방문했다. 채굴장을 둘러보고 사무실에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대화 중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수익이 높아도 결국 국가에서 규제하고 막아버리면 끝이다. 아주 당연한 듯이 자신있게 말씀하셨다. 결국 비트코인은 불법이고 사회 악이라고 인식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려를 표하셨다. 그런 생각으로 왜 채굴장을 방문했을까? 돈이 되려나? 혹시나 다른 내용이 있나 해서 나는 즉시 답변을 드렸다. 비트코인은 한때 유행하다 흘려가는 그런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미래의 화폐가 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규제라고 해도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절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졌고 한국에 규제한다고 규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79페이지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설명을 다 들으시고 그분은 먼저 채굴기 10대를 구매해 채굴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후 여러 교수분들이 채굴에 참여하도록 소개도 많이 해주셨다. 암호화폐 붐이 불 때 대부분의 돈을 보고 채굴을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품고 있는 야망을 알지 못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500만 원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2021년 5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 원을 넘었다. 당시 30만 원 하던 이더리움 가격은 400만 원을 돌파했다. 내가 이더리움을 처음 접했을 때 가격은 고작 만원 전후였다. 그때를 생각하여 헛웃음을 만났다. 이렇게 단기에 폭등할지 아무도 몰랐다. 당시 1,000만 원만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40억 원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때 투자를 했더라도 굴곡이 큰 쓰나미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내렸을 것이다. 지금 가격이 훗날 또 그런 결과를 낼지도 모른다. 당시 교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동 소위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가치와 비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일부 소수가 깊이를 알 뿐이다. 그만큼 무지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시작되었다. 비트코인의 미래 비전을 모두가 알게 된다면 암호화폐로 돈을 버는 기회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병목 현상으로 긴 터널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암호화폐가 가고자 하는 미래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천천히 알려지는 것도 비트코인 장래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지금 시세도 폭주에 가깝지만 그래도 일반인 모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참 잘 조율해 가고 있다. 80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비트코인이 비전을 알아채는 순으로 탑승기를 주고 있다. 아는 사람이 순서가 부자가 되고 있다. 아는 사람 순서가 부자가 되어 있다. 나는 부추월 차선에 타고 있다. 다양한 일이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변화를 느끼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어 간다. 블록체인 세상은 그렇게 오고 있다. 아는 사람 순서로 부자가 되고 있다. 나는 부의 추월 차선을 타고 있다. 다양한 일이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화를 느끼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어 간다. 블록체인 세상은 그렇게 오고 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시도들. 2018년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도박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던 한국 암호화폐 시장도 얼어붙었다.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던 나에게 사형선과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1월 최고가는 2,700만 원을 고점으로 확인하고 30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암울한 경험을 했다. 정부 강력한 규제 의지는 흐지부지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 원을 돌파했다. 2018년에 투기라며 막아서 의뢰했지만 그 바람에 엔진을 달고 더 강하게 튀어올랐다. 누를수록 강하게 반발하는 비트코인 행보는 더 막을 수 없다. 내리치는 단두대 칼날을 막아선다면 그냥 두 동강이 날 뿐이다. 거래소는 폐쇄하지 못했고 투자 일품은 더 커졌다. 과연 투자일까 투기일까? 이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81페이지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당시 암호화폐 열풍이 찬물을 끼얹은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유시민 작가가 TV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다. 그 발언은 정부 입장에서 힘을 실어주며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비트코인은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장난감으로 폭탄 돌리기가 끝나고 마지막 소유자는 망할 것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 장난쳐서 돈을 뺏어먹는 과정이다. 허황한 신기루를 쫓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당시 TV 방송에서 비트코인을 놓고 뜨거운 끝장 토론이었다. 유시민 작가와 다른 패널도 있었다. 그 중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도 있었다. 우리 시민 작가는 본인은 문과생이의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무조건 사기다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틀린 법을 비추어 그냥 밀어붙이기 주장이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블록체인 기술이 최초로 접목된 비트코인 논쟁에서 카이스트 교수는 비전문가의 능변을 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블록체인 기술이 최초로 접목된
최초로 접목된 비트코인에서 카이스트 교수는 비전문가의 능변을 넘지 못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기술을 넣고 문의하니 전문가들이 를 이긴 것이다. 모르는 것에 대해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라. 이런 논쟁에서 어기는 방법은 논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하지 않는 것이다. 그날 카이스트 교수는 이 말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역사가 증명해 줄 테니까 이기는 것을 보류했을 뿐이다. 8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미래 화폐의 불가피성.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본다. 얼마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폐쇄한다. 돌멩이다, 장난감이다, 사기다 라며 부정적인 관점을 일관하며 하던 정부가 견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자산으로 보겠단다. 내년부터 정부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도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업계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도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업계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는 정부. 소득이 있는 곳은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제 암호화폐도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은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의 수익을 내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면 세금을 내라고 없다고 하면서 세금 내라고 한다. 지난날의 잘못된 시각으로 피해본 사람들과 업체들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지난날의 잘못된 시각으로 피해본 사람들과 업체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블록체인은 미래를 열어갈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미래를 열어갈 기술이다. 그 기술이 먼저 세계 화폐부터 통일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비트코인이다. 블록체인 규제를 할 수 없다면 비트코인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해서도 안 된다. 미래를 막아서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탐욕으로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일반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이에 불만이 커진 일반인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탄생시켰다. 신기술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시작되면서 기존 규제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억지로 막을 수 없는 기술이다. 인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기술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연관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블록체인도 암호화폐도 발전할 수 있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83페이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한 몸이다. 둘은 양보될 수 없다. 양분하는 순간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를 인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나라를 앞을 다투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연구하고 있다. 규제 공화국답게
우리는 세국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국의 결과는 나라를 잇는 것이다.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역사를 되풀이 된다. 하지만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후손들이 어깨를 펴고 해외로 다니는 그런 나라를 지금 준비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비트코인은 미래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한 민중 봉기와 같다. 국가가 아닌 개인 화폐를 만들어 통용하는 미래가 들리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를 빼앗지 말라. 나라의 먹거리다.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근시안은 국민을 사지로 내몬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기를 바란다. 84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미래를 내다보는 한마디. 암호화폐의 침투는 이미 시작됐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특성 때문에 기존의 금융규제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으로는 그 성장을 막을 수 없다. 글로벌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을 받으며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그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비트코인을 강력한 신뢰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금융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최근 2027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다소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다. 암호화폐가 현존 화폐를 대체하여 주된 기축통화가 되면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만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화폐 자체는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더라도 단순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85페이지 86페이지였습니다. 영토가 없는 국가가 탄생한다. 5. 영토가 없는 국가가 탄생한다. 87페이지 읽겠습니다. 영토 없는 국가의 가능성. 영토가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 얼마나 작을까? 인구는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버텨간 시국을 꼽을 것이다. 이곳은 교황이 다스리는 곳이다.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있다. 바티칸 시국의 전체 주민 수는 2019년 기준 825명이다. 이 중 바티칸 시민권자는 618명으로 교황 1명, 해외에 파견된 애교관 319명, 근위병 104명, 추기경 70명, 기타 교황청 봉사자 가족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주민 207명은 피시민권자로 바티칸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87페이지였습니다. 825명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참 신기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주거를 계산해봤다. 층별로 4가구가 산다고 가정할 때 50층 건물 하나만 있으면 국민이 들어가 살 수 있다. 얼마나 작은 규모인지 짐작이 간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작은 나라가 있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가 갖춰진 정치단체다. 국가가 세워지려면 기본적으로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영토가 없는 국가가 탄생한다. 영토는 없고 국민과 주권만 존재하는 나라가 탄생한다. 로마의 한 건물을 영토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바로
몰타기 사단이다. 현재 이탈리아 내에 있다. 무려 100여 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전 세계 10여 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에서는 주권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는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미래의 영토 없는 국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영토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블록체인이 등장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블록체인이 미래를 열어간다. 영토 없는 국가의 탄생은 필연적이다. 88페이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몰타기 사단은 건물 하나라도 땅 영토가 있고 건물이 있다. 이 정도는 양반이다. 미래에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다음 기사를 보면은 영토 없는 나라의 탄생을 예감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와 디지털 영주권. 팔레는 그녀의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잠이 깬다. 모닝커피를 즐기려 주방에 가니 그녀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상 도우미인 해치호그 고슴도치가 아침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주인님. 주인님에게 10개의 메시지가 왔네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니? 팔레가 해치호에게 물었다. 하나 있네요. 구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 주인님의 여권이 6개월 후에 만료된다네요. 아직 기한이 좀 남았네. 해치호그 여권의 재갱신 만료일 한 달 전으로 갱신 일정을 맞춰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인님이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했어요. 태국에 입국을 하려면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필요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겠네. 그렇게 해주렴. 해치호그. 네, 지금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여권 신청할게요. 그런데 여권을 신청하려면 주인님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답니다. 주인님의 지문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89페이지였습니다. 팔레는 스마트폰 센서에 그녀의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잠시 후 신호음이 들렸다. 잘하셨어요. 다음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팔레는 카메라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여권 사진으로 저장되어 전송되었다. 그런데 해치호그는 잠시 기다리다가 이야기를 꺼냈다. 구청에서 다른 사진을 요청하네요. 아마도 주인님이 사진을 찍을 때 웃지 않아서 그런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야 할 것 같네요. 팔레는 한 번 더 사진을 찍었고 새로운 사진이 구청으로 전송됐다. 다 되셨습니다. 여권은 식으로 일주일 내 발송된답니다. 해치호는 그 상황을 짧게 설명했다. 우리의 디지털 정보는 참으로 간결하고 쉽다는 말이지. 팔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직 식지 않은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2월 24일 에스토니아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전략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차세대 비전과 구상 크라테의 첫 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이다.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에스토니아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한국은 과연 IT 강국인가? 글쎄, 해외를 나가보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90페이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세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인도, 미국 순이다. 중국 14억 명, 인도 14억 명, 미국 3억 명 순이다. 여기에 도전장을 준비하는 나라가
있다. 에스토니아이다. 현재 132만 명.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132만 명이다. 이런 자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품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축해 가고 있다. 100% 디지털을 꿈꾸는 나라다. 에스토니아가 전자정부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나라다. 에스토니아는 국적과 장소 관계없이 전 세계 누구나 에스토니아의 전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물리적인 국토와 국민에서 벗어나 통합사회를 꿈꾸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국으로 분리되었다. 에스토니아는 안전한 정보 공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면서 전자정부 선두를 달리는 나라이다. 전자신분증과 전자투표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전자정부 선도국이 되었다. 정부 기관이라도 국민이 승인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공무원이라도 개인 승인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면 범죄행위가 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개인에게 주어진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최초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전자결제를 비롯한 디지털 인증 공급망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 에스토니아 전자 영주권자가 가장 빠르게 한국은 에스토니아가 전자 영주권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에스토니아 전자 영주권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91페이지였습니다. 한국의 에스토니아 전자 영주권 수령 센터도 운영해 에스토니아 대사관에 가지 않아도 전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을 취득해야 국민이 된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르다. 하지만 영주권이 쉽게 발급되는 전자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은 뜻깊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영주권처럼 전자정부에서 발급하는 시민권이 발급되는 날이 올 것이다. 영토가 없어도 국가는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날이 오면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를 잡아삼킨 패권 국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영토가 없는 거대한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미래의 영토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전자정부가 생겨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되면 국적도 마음대로 변경하는 시대가 된다. 태어날 때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국적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사를 하면 주소가 옮기는 것과 같다. 한국에 태어났어도 국적은 제각각이다. 살아가면서 하는 이 일에 따라 유리한 국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언제든 국가를 바꾼다. 다른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그런 날이 온다. 공부하고 있는 친구의 국적이 다르다. 부모도 모두 한국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있지만 국적은 다르다. 그런데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단지 현재 한국에 모여 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다. 국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는 시대가 온다. 영토가 없어도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디지털 세상을 존재하는 전자정부가 되는 것이다. 책임 속에나 존재할 듯한 국가가 현실에 등장한다. 92페이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블록체인이 등장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블록체인이 미래를 열어간다. 06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급부상.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비트코인이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어다.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느니 위험하다느니 비트코인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가격 얘기만 한다. 안타깝다. 몇 년 전만 해도 커피숍에서 공공장소에서 비트코인을 주제로 대화를 하려면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다. 불법을 얘기하는 듯해서 작은 소리로 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자유롭게 대화한다.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유상이 변한 것이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느니 위험하다느니 비트코인 본질은 보지 못하고 가격 얘기만 한다. 94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대중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 그거 알지 못한다.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다. 대중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 그거 알지 못한다.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만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목을 투자의 기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일이다. 아직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의미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를 가든 온통 비트코인은 화제다.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화제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격이 화제. 3, 4, 5 모이기만 하면 암호화폐, 비트코인 얘기만 한다. 희망을 얘기하고 절망을 얘기하고 위험을 경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지 나는 안다.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어떤 속성이 있는지 말이다. 무엇보다도 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세상에 등장했는지를 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지 나는 안다.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어떤 속성이 있는지 말이다. 나는 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세상에 등장했는지를 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 파도를 탈 수 있다. 조정이 깊을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높이 자라는 나무는 없다. 추세는 우상향이다. 상승해야 한다. 왜 상승해야 할까? 블록체인이 열어가는 미래 사회에서 인정받는 법정 화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 원을 돌파했다. 많이 올랐다며 호들갑이다. 100만 원 할 때도 많이 올랐다며 호들갑 떨었다. 1000만 원 할 때도 그랬다. 10억 원이 됐을 때도 호들갑을 떨 것이다. 블록체인이 열어가는 미래사회에 인정받는 법정화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 원 돌파했다. 많이 올랐다며 호들갑이다. 100만 원 할 때도 많이 올랐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1000만 원 할 때도 10억 원이 됐을 때도 그럴 것이다. 도대체 그럼 언제 투자를 하란 말인가? 여기서 멈춘다. 다면
비트코인은 절대 미래화폐가 될 수 없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 가치 저장 수단. 가치 저장 수단.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95페이지. 시대를 따라가는 투자다. 시대를 따라가는 투자다. 시대를 따라가면 부재분배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 부자 대열에 이탈하지 않으려면 시대의 흐름을 예면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는 기술로 하고 마음으로 한다. 마음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부대열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대를 따라가는 투자다. 시대를 따라가면 부의 재분배 대열에 합류한다.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다. 시대에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 부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시대의 흐름을 예민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는 기술로 하고 마음으로 한다. 마음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부자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상용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멀지 않았다. 지금은 암호화폐가 걸음마인 이유를 아는가? 아직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의 암호화폐 가격은 시작도 하지 않는 가격이 될 것이다.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의 암호화폐 가격은 시작도 않는 가격이 된다. 결제 시스템이 완성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자유롭게 결제하는 순간 암호화폐는 가격은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될 것이다. 그 후 가격은 안정화를 거치면서 암호화폐 세상이 본격 가동된다. 암호화폐가 전 세계인들의 주머니로 분배가 끝나고 결제 시스템이 완성되면 가격 변동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된다. 암호화폐가 지금의 명목화폐를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필요 없게 된다. 암호화폐는 P2P 거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소수 거래소만 환전소로 남는다. 지금처럼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 시세를 누리는 거래소가 아닌 특수한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환전소 역할만 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전 세계인들의 주머니 분배가 끝나고 결제 시스템이 완성되면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된다. 암호화폐가 지금의 명목 화폐를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필요가 없게 되면 된다. 암호화폐는 P2E, P2P 거래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소수 거래소만 환전소로 남는다. 지금처럼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 시세를 누리는 거래소가 아닌 특수한 암호화폐 교환하는 교환소로 역할만 한다. 거래소가 필요 없다. 거래소는 축소되거나 사라진다. 암호화폐의 세상이 열리기 전까지 암호화폐를 전 세계 사람에게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필요하다. 98페이지 제1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자리 잡으면 시세 변동이 거의 없기에 거래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거래소의 영향은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아직은 거래소가 호황을 누려야 한다. 암호화폐 확산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시대에는 여행을 갈 때도 별도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 세계는 암호화폐를 통일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여러 종류라 하더라도 전 세계 같은 시스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된다. 지금의 명목화폐가 암호화폐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명목화폐
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을 암호화폐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명목화폐가 암호화폐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현재 명목화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을 암호화폐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외로 송금을 한 데에만 3, 5일이 걸린다. 여러 곳을 거쳐서 여러 날을 기다려야 전송이 완료된다. 비트코인은 전송이 늦다고 하지만 10분이면 전송이 된다. 4, 5일이 걸리던 전송 기간을 10분으로 단축한다.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한 암호화폐도 많다. 앞으로 기술 개발로 결제하는데 속도가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진다.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암호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언급하지 않는다. 가격만 언급한다. 시작도 안 한 가격인데 많이 올랐다고 난리다. 기성세대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그럴만도 하다. 영끌 투자하며 우려만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미래를 바꾼다면 그 세상을 꿈꾸고 따라가야 한다. 암호화폐에는 화폐 제도를 바꾸고 블록체인을 구동하고 신흥부자로 탄생시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99페이지. 제1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100페이지였습니다. 07. 블록체인이 바꿔갈 미래의 일자리,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기회. 미래가 현재로 오면 현재는 과거가 된다. 새로운 것이 오면 기존 것은 물러나게 마련이다. 이것이 순리다. 인류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다. 그 변화는 인간이 찾아가기 편리한 긍정적인 쪽으로 변해왔다. 기술의 발전은 변화를 가속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들고 온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탑재하고 온다고 한다. 그놈이 오면 우리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간다고 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는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다. 실체를 알면 대비를 할 수 있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은 실체를 알지 못할 때 가장 크다. 우리는 그놈의 실체를 어렴풋이 이미 보았다. 두려움은 실체를 알지 못할 때 가장 크다.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다. 실체를 알면 대비할 수 있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들고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온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간다고 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두려워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101페이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놈의 실체를 어렴풋이 이미 보았다. 2016년 3월 세계의 대결이 펼쳐졌다. 세계 정상급인 이세돌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대결했다. 알파고와 대결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다. 인간과 AI, 인공지능이 바둑 대결을 펼쳤다. 인간과 기계가 한판 승부를 펼친다 것이다. 결과는 1승 4패 충격이었다. 영화에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 충격은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알파고와 이 시대로 대국 이후 AI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은 장애에서 예비군을 대기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 탑재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로봇 스스로 해낸다. 더 대단하고 무서운 놈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넘보는 로봇 때문에 실직자가 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지금도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미래가 오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미래가 오면 인간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다. 이러한 전망이 나올 때마다 암울한 생각이 든다. 변화 속에서 항상 기회가 함께 온다. 과거 일자리 변천사를 보면 일자리가 없으니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더 복잡한 사회구조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과거에 비춰볼 때 미래도 그리 염려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 더 중요하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걱정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래를 배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걱정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래를 배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명한 일자리는 미리 눈에 보인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이 온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미리 공부하고 그곳에 맞는 일자리를 준비해 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10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위기는 늘 기회와 함께 온다. 오는 기회를 잡은 사람은 10중 8구 성공한다.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낸 사람은 100% 성공한다. 앉아서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 멋진 성공자가 돼야 한다. 위기는 늘 기회와 함께 온다. 오는 기회를 잡을 사람은 10중 8구다.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 앉아서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 멋진 성공자가 돼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와 블록체인의 역할. 블록체인이 몰고 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공유경제다. 큰 맥은 공유경제로 잡아야 하고 이를 이루는 기초는 빅데이터이다. 공유경제, 빅데이터. 공유경제, 큰 맥은 공유경제로 잡아야 하고 이를 이루는 기초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차, 에너지, 스마트 시티,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3D 프린트 등등 생각해 볼 수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주행차들, 자율주행차, 에너지, 스마트 시티,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3D 프린트 등등 생각해 볼 수 있다. 키워드가 잡히면 현재 내가 하는 일과 연관성을 찾고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분야로 확장해서 준비하면 된다.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하고 있다고 로봇이 가져간 내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하고 있다고 로봇이 가져간 내 일자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대량 실업이 예고된다. 새로운 일자리로 대거 이동이 예고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걱정하기 말라. 이 말은 유익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대량 실업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과 대거 이동할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한다. 일자리 수는 변함없다는 것이다. 대거 이동할 일자리가 생겨났을 때 동료는 이동하고 나만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이동할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거 이동할 일자리가 생겼을 때 동료는 이동하고 나만 이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않으면 된다.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는 것이다. 아무리 과거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다면 기술의 발전과 편리함은 의미가 없다. 절대 다수가 비극적인 삶을 살고 소수가 절대 권력을 갖고 누리는 세상은 지속될 수 없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소수 우리 지구가 그런 세상을 가기 일보 직전에 블록체인이 등장해 탈중앙화의 씨앗을 심었다. 중앙화된 시스템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인류 미래로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비트코인을 앞세워 블록체인을 찾아왔다. 탈중앙화를 포장하며 비트코인을 앞세워 블록체인을 찾아왔다. 탈중앙화의 씨앗을 심었다. 블록체인이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인류가 파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의 참뜻이 뿌리를 깊이 블록체인의 참뜻이 뿌리를 깊이 내려 번영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 돈은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지배를 위해 도구가 아닌 편리함을 추구하는 순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금까지 돈은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이 된 면이 많다. 돈의 분배, 부의 분배, 인류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는 개인의 성취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삶을 지탱할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있다. 부를 분배하기 위해 수단이기도 하다. 부 분배가 제대로 되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된다.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잘해줄 것이다. 변화의 경제에서는 항상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 분배의 불균형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불편한 진실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부의 불평등이 도를 넘으면 폭발한다. 기득권의 형법에 대한 저항은 불만으로 표출된다. 폭발한다. 비트코인 등장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고요함 속에 평온한 일상이 온다. 이것이 미래 인류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04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지금 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로봇으로 대체된다.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하는 단순한 일, 힘든 일, 따분한 일, 반복적인 일, 재미없는 일, 위험한 일, 하기 싫은 일을 모두 로봇에게 맡겨두고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삶을 즐기면 어떨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입이 되고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하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일을 노보덕에 맡기고 나는 즐거운 삶을 준비하면 된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미래가 인류 미래이다. 뼈 빠지게 일만 해야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 산에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을 해야 하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야 했다. 들에 나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로봇이 사냥도 해주고 고기도 잡아다 주고 농사도 지어다 주고 밥도 해다 주는데 굳이 로봇을 창고에 처박혀 두고 사냥하고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세상이 오면 인간은 좀 더 자유로운 일을 하면서 누리는 삶을 삼아야 한다. 미래의 유망 직업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다. 새롭게 생기는 직업이다. 유망 직업을 갖기 위해 지금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점성을 길러둬야 한다. 유망 직종을 보면 모두 전문가라는 수식어만 있다. 그러나 꼭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하는 일에 전문성을 더하면 그것이 전문가다. 쉽게 생각하면 현재 하는 일은 로봇에게 맡겨두고 그 로봇을 관리하면 된다. 제2장 블록체인 새로운 미래가 왔다. 105페이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서점에 달려가 보라.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책들이 있다. 홀로 찾기 어려운 것이라면 책을 통해 미래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블록체인 세상이 또 한 번 뒤집어진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인터넷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온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인터넷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변화가 온다. 로봇에게 맡겨두고 로봇을 관리하면 된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서점으로 달려가 보라.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책들이 있다. 서점으로 달려가 보라. 질적으로 다르다. 단순한 인터넷이 아니다. 블록체인에 인간이 사랑하는 철학이 담겨있다. 인간의 미래가 담겨있다. 인터넷이 열릴 때 수많은 실행부자가 탄생했다. 또다시 기회가 왔다. 푸대이동 암호화폐로 시작되었다.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탕주의, 기회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이어지면서 블록체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 또한 관심 끌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세계 각국 블록체인은 선도국이 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현인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바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세상을 얼마나 멋진 세상을 열어갈지 기대가 된다. 블록체인 세상이 얼마나 멋진 세상을 열어갈지 기대가 된다. 인터넷이 열릴 때 수많은 신흥부자가 탄생했다. 또다시 기회가 왔다. 부대이동은 암호화폐로 시작되었다.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다른 기회. 블록체인이 또 다른 기회다. 106페이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까지 읽어드렸습니다.